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 정신이 없어갖고 다른 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게을러져서 이 유튜브 업로드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가 이제 4월을 또 맞이해서 약간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2019년 4월 1일 이제 2분기 시작을 맞이해서 최대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뉴스, 제일 위에 있는 뉴스가 뭔지 보고 일단 그거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뉴스 제일 위에 보니까 헬리오시티 입주 마무리, 이게 가장 위에 걸려 있네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잔금 납부 93% 완료, 뭐 이런 제목들이 보이죠. 일단 서울경제 기사네요. 자, 헬리오시티 입주 마무리, 시장 찬바람 거칠까? 헬리오시티 송파구 가락동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작년 말,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부터 3개월간 입주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공식 입주 지정 기간이 이제 4월 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잔금 납부율이 94%가 넘어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9,510가구, 네, 9,510가구. 단일 단지로는 뭐 최대 규모 단지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재건축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향후에 다 지어지고 나면 이 헬리오시티보다 더 큰 규모가 되겠지만, 거기는 이제 결국은 둔촌주공 1단지부터 4단지를 한꺼번에 이제 재건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그 가락동 시형 아파트 한 개의 단지가 재건축돼서 이렇게 거의 10,000가구 가까운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잔금 납부율이 94%를 넘었다. 이건 뭐 상당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전세 매물이 소화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 일단 이 작은 제목을 보니까 뭐 전세 매물도 좀 소진되고 가격도 좀 회복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매매는 뭐 그렇게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송파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또 대규모 입주를 앞둔 강동이 변수다, 뭐 이런 지금 간단한 요약 제목들이 있습니다. 좀 표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 헬리오시티 전세 거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95가 있고 84.99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일단 면적형을 기사에서는 좀 기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을 참고했고요. 2018년 12월에 6층 물건이 84.99제곱미터 6층 물건이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그 다음 달인 19년 1월에는 24층, 그러니까 6층보다 더 고층인 24층이 6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층수가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도 높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더 낮게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3월 들어서는 다시 같은 24층인데 6억 7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것만 봐서도 일단 전세 가격이 잠깐 좀 올 초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3월 들어서는 좀 회복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84.95제곱미터도 마찬가지죠. 4층 물건이
1월 달만 해도 5억 5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됐었는데 3월에는 6억 6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옛 가락시형 재건축 아파트고요. 84개 동 9,510가구 규모입니다. 여기는 임대가 1,401가구 들어가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제곱미터부터 150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아주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2003년에 설립돼서 2019년에 이렇게 입주를 했네요. 16년이 걸렸습니다. 조합 설립일로부터.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3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건설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눈이라 불렸던 헬리오시티가 94%가 넘는 잔금 납부율을 기록하며 공식 입주 지정 기간을 마무리했다. 자, 공식 입주 지정 기간,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제 다 지어진 다음에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계약자들한테 입주를 하라고 입주하는 기간을 줍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뭐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주어지는데 뭐 단지가 크면 조금 더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만 입주를 하면 뭐 계약자 입장에서는 따로 더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기간을 두는 거냐 하면 어쨌든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이제 계약을 한 그 수분양자들은 어쨌든 이제 입주할 때 남은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잔금을 치르는 것이 바로 입주 시점과 맞물리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입주 당장 지금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건설사가 계속 그거를 잔금을 그럼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속한 시점에 다 지었고 또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니 이 기간에 만약에 당신이 입주를 못하게 되는 건 당신 사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걸 넘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이자를 달라 연체금을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준공일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 준공일 그러니까 공사 계약 기간을 또 건설사가 지키지 못하면 건설사도 또 이 계약자들한테 연체에 대한 그 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양자들은 또 그 기간에 맞춰서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에 종료될 걸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살던 집에서 18년 12월에 이제 내가 새로 들어갈 아파트가 공사가 완료되니까 전세 계약도 여기까지만 하고 19년 1월에는 이제 이 아파트 입주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뭐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 건설사가 만약에 다 안 지어져서 아직 입주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 사람은 잠깐 다른데 어디 월세로라도 뭐 한두 달 더 살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뭔가 다른 비용을 지불하고 그 집에 조금 더 머물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 입주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 안에 그러면 잔금이 얼마나 많이 납부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해당 단지의 어떤 분양의 성패를 최종적으로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은 처음에 계약률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 지어지고 나서 건설사가 그 돈을 잔금을 다 받아서 떠나는 정리를 하는 그 시점에 얼마나 깔끔하게 그런 절차들이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헬리오시티가 상당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문제 없이 상당히 양호하게 잔금 납부율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네, 현지 중개업소들이 뭐 전세 매물 괜찮습니다. 전세 매물 그동안 많았는데 이제 입주가 진행되면서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뭐 잔금 납부율 94.9% 거의 95%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410가구만 잔금을 미납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볼까요? 헬리오시티의 잔금 납부율은 지난달 첫째 주까지만 해도 75%에 불과했지만, 그러니까 3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75%로 조금 이러면은 조금 불안한데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좀 급속도로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잔금 미납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최근에 또 잠실 미성, 잠실 크로바 아파트, 그리고 진주 아파트가 이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위한 이주에 들어가면서 역시 이 사람들, 요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이제 또 잠시 한 3년 정도 어딘가 머물 장소를 구해야 되겠죠. 이 아파트가 철거가 되고 또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해당 조합원들 혹은 여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이 근처 이 동네를 멀리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어디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런 헬리오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요가 헬리오시티 매물을 일정 부분 소화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뭐 최근 호가, 전세 가격이겠죠. 전세 호가가 6억 3천에서 7억 1천만 원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 5억 5천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6억 6천을 찍고 가격을 회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 8사 기준 7억 5천에서 8억 원을 부르는 비싼 매물을 제외하고는 전세 매물은 남은 게 거의 없다라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 설명이고요. 대다수 소유한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조합원인데 뭐 세입자를 못 구해서 허덕일 정도의 수준이 전혀 아니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 사람들은 뭐 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있네요. 매매 시장은 정중동입니다. 이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에 있는데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죠. 서울 전체가 지금 투기과열지구인데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리오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조합원인데 이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강동구 입주 물량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강동구는 올해 6월을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한 만여 가구 입주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10,000가구 달하는 그런 규모였고 강동구도 이제 올 하반기에는 한 10,000가구 정도가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강동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헬리오시티의 영향, 하반기에는 강동구 새 아파트 입주 영향이 이 강남 4구의 전세 가격을 비롯한 매매 가격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네요.
114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의 설명을 보면 뭐 강동구 입주 물량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례, 하남 이쪽이 이제 송파랑도 가깝고 강동이랑도 가깝죠. 여기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박원갑 KB국민은행 위원은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송파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 반등했는데 이러면서 강남구나 서초구 부동산 시장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동구나 하남시 등은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예정돼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일단은 송파구는 헬리오시티의 입주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눈에 띄게 떨어지는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특히 그런 현상은 조금 이제 잦아들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강동구는 이제 하반기에 입주가 좀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강동구가 또 이 헬리오시티에서 나타났던 것과 비슷하게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강동에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 그리고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기회를 좀 전략적으로 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곳에 이제 새 아파트, 이 해당되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이 입주를 하실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세를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 세입자를 구하는 타이밍을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또 이제 단지가 헬리오시티처럼 이렇게 같은 한 단지가 아니라 몇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주변 단지와의 어떤 그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예 좀 일찍 세입자를 구하고 뭐랄까 머리 아픈 일에서 나는 해방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아예 막바지에 오히려 전세 매물들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뒤늦게 이쪽에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내 물건이 희소성을 인정받아서 좀 그래도 값어치를 전세값을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헬리오시티는 사실 뭐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좀 지하철역과 가까운 동이 있을 수 있고 좀 멀리 떨어진 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 단지 내에서. 하지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아예 단지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4개 단지 정도 큰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지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단지는 뭐 위치적으로도 좋고 어떤 그런 면적 설계나 평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단지보다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뭐 세입자를 구하시는 전략이 아주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단지가 조금 다른 단지보다 열세다, 열위에 있다 라고 판단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세입자를 구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너무 콧대를 높이시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세입자를 못 구해서 오히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싼 값에 전세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올 하반기에도 또 강동구에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과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의 어떤 머리 싸움, 수요와 공급의 싸움이 한 번 더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 헬리오시티의 효과도 한번 저는 충분히 분석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헬리오시티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줬는지 기회가 되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이잼 뉴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반갑고 또 앞으로 더 자주 뵈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그런 좋은 의견을 통해서 그 어떤 또 콘텐츠의 주제를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이 헬리오시티나 강동구 전세, 새 아파트 입주 이런 것과 상관없더라도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새 영상 뜨면 올라오면 꼭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이잼 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